한 명밖에 없어도 수업은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은 어떻게 1대1로 다 기다리겠어요, 그죠? 답이 없다. 애들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아야야야야야. 자, 그래서 1.5의 제곱이 2.25네. 그러면 내가 찾는 이 숫자 있지?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거. 그건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얘는 제곱했을 때 1.96이 되는 숫자고 1.5는 제곱했을 때 2.25가 되는 거니까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건 1.5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려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수 있어? 1.4보다는 크겠지 그러면.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보자. 자, 1.41의 제곱은? 1.9881. 그 다음에 1.42의 제곱은? 164. 자, 그러면 내가 찾는 숫자는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1.41보다는 커야 되고 1.4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또 찾아가 보자. 그러면 1.4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의 제곱. 1.990921. 자, 1.412의 제곱은 1.993744. 1.413의 제곱은 1.996569. 1.414의 제곱은 1.99936 96. 자, 1.415의 제곱은 0.002225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때는 어때? 나는 제곱에서 2가 되고 싶으니까 1.414보다는 좀 크지? 근데 1.415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 행동을 계속 해봤다 이거야. 옛날 사람들이. 계속 찾아갔다 이거야.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수로 알 수가 없더라. 괜찮니? 그래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이 숫자로 표현하기가 힘들더라. 이 소수는 사실 저기 언제야? 1600년대, 1700년대 이때 사람들이 썼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분수로 계산을 했어요. 훨씬 더 힘들었겠지.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소수를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찾긴 하는데 지금도 귀찮잖아.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그렇게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유리수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 되는 값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야. 됐지? 인생을 바쳐서 이걸 한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알겠지? 옛날에는 인생을 바쳐서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 아, 이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아, 이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아, 어디 갔어? 이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아, 이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디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대충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이야기를 해. 대충. 그래서 옛날에 고대 저기 이집트 쪽에 저기 무엇이냐? 파피루스 알지? 들어봤지? 안 들어봤나? 그 파피루스라고
그 어떤 식물의 이파리야. 식물 이파리인데 이게 엄청 질기고 막 그래. 잘 안 썩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기다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거지. 뭐 옛날에 왕이 뭘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기록을 남겨놓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거기서 소수 셋째짜리 구해놨다, 소수 셋째짜리까지는 구해서 썼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소수 셋째짜리까지만 써도 오차가 되게 적지. 이 정도 오차라면 옛날에 거의 뭐 90도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 거랑 다름없다 이거지.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수직으로 만드는데 이만큼 오차밖에 안 나도록 만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건 대충 1.414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이제 니네가 뭐 예를 들어 뭐 노가다를 한다. 나중에 알바를 하려고 노가다를 한다 그러면 이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1.414 정도로 놓고 이제 막 도면을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노가다로 가면 한 1.414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막 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우리는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정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숫자가 나타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무리수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무리수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숫자야. 무리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해서 만들어진 숫자. 알겠지? 그 말은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유리수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유리수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무리수로 표현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유리수로 표현을 해 나가는 것도 무리수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알겠지? 그래서 무리수를 공부할 때는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린 이걸 보고 유리화라고 한다. 유리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수체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자, 수체계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라 수학자들이 야, 니네 수학 공부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체계화 해줄게 라는 거야. 요 스타일로 공부하면 좀 덜 힘들어 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 난다고 해서 실제 영어 이름이 내추럴 넘버야. 알겠지? 내추럴 넘버고 기호로는 n을 보통 쓴다. 대문자에 내추럴 첫 글자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연수를 일단 만들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한 3살, 4살한테 사과 한두 세 개 주고 나서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거 설명하고 나면 사과 한 개랑 사과 두 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맞지? 이 정도는 5살만 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맞니? 내가 식을 막 써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한 개, 사과 한 개 주고 사과 두 개 주면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연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센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3 더하기 5 이런 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자연수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근데 자연수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내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이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이제 우리는 덧셈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뺄셈으로 계산하잖아. 그래서 9에서 5를 빼는 거. 그래서 뺄셈을 공부하게 되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덧셈에서 우리가 1로 갈 때 됐지? 1로 갈 때 이게 덧셈을 어렵게 공부하려고 뺄셈이 나온 거잖아. 됐지? 그래서 뺄셈은 덧셈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뺄셈이라는 게 없어지고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주면서 양수와 음수의 합으로 항상 판단하라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뺄셈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분명히 덧셈에서 어려우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닐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새로운 숫자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요거인 거야. 그래서 양과 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쓰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음이라는 건 모자란다는 의미로 뺄셈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갖다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계산법을 공부하게 됐고 그때 니네가 되게 힘들어 했었다. 이거지. 맞니? 그러니까 숫자에 기호가 붙으면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니네는 저런 기호가 붙으면서 중학교 때 새로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다시 배웠다 이거지. 됐지? 그 다음에 0. 없다. 이 0이라는 것도 인도에서 처음 만든 숫자인데 이제 뭐 인도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없다라는 걸 보통 무 아니면 뭐 공허 뭐 이런 식으로 공 뭐 이런 식으로 써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유럽에서는 없다라는 걸 수로 표현하기를 되게 힘들어 했어, 실제로. 그래서 0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쓴 게 16세기, 17세기야. 알겠지? 되게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세 개의 숫자를 놓고 정수라고 해야지. 라고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었어. 이게 한 개 널브러져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컴퓨터에서 보면은 뭐 폴더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폴더 안에 자료를 넣어 놓은 거지. 이해되나? 큰 폴더, 작은 폴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 정수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작은 폴더로 자연수, 영, 음의 자연수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아듣니? 근데 정수라는 애를 만들어서 정수는 Z야. 기호가. 얘는 잘이라는 독일어 첫 글자를 따온 거야. 알겠지? 독일어 첫 글자를 따온 거고 이제 정수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살짝 더 추가해 주는데 얘를 앞으로 음의 정수라고 해야지 라고, 얘를 양의 정수라고 해야지 라고. 이게 정수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새로 이름을 붙여준 거야. 됐지? 그러면 자연수는 원래 있었지. 자연수가 제일 처음 있었던 숫자잖아. 그럼 자연수를 기준으로 이거 새로 만든 숫자지. 그지? 새로 만든 숫자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지. 그래서 이 이름은 안 중요하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이 이름은 잘 안 써.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야. 알겠지? 얘를 써주면 얘와 얘의 서로 대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자연수라는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여기까지 알아듣나? 그래서 자연수는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뺄셈에서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거 나왔어. 그 다음 덧셈을 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다 보면 우리는 귀찮으니까 곱셈으로 표현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근데 2 곱하기 5는 이렇게 물어보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도 어려우라고 요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괜찮니? 괜찮니? 이거 니네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다 내용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나중에 나 이거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책에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네모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눗셈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18 나누기 3은 얼마인가? 이제 이걸 하게 된다 이거지. 괜찮니? 근데 나눗셈을 하다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생겨. 예를 들니까 3 나누기 5. 이런 건 정수로 표현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5분의 3이라고 써야지 라고 하고 앞에 있는 3을 나눗셈 기호의 위로 뒤에 있는 5를 나눗셈 기호의 밑으로 이렇게 써야지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로로 그어진 얘 있잖아. 이게 나눗셈을 뜻하는 기호야. 됐지?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나타났고 새로운 숫자가 필요해서 우리는 분수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지. 분수를 만든 이유는 정수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됐지? 그 말은 분수를 쓰고 싶다면 정수로 표현이 안 될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정수로 표현이 되는 애를 분수로 쓰면 우리는 이제 다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1분의 5 이런 숫자는 없는 거야. 계산할 때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쓸 수는 있어도 1분의 5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분수를 쓸 때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첫 번째가 기하분수여야 한다. 두 번째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니네가 초등학교 때 약분을 안 하면 다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약속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지. 됐지? 자, 분수를 배우고 나면 분수도 새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수를 덧셈 뺄셈 하기 위해서는 꼭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고 분수를 곱셈 나눗셈 할 때는 꼭 약분을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을 우리는 배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자. 기호는 Q를 씁니다. Q는 이제 쿼션트라는 몫이라는 영어 첫 글자예요. 목. 나눗셈의 위에 있는 게 몫이지. 그래서 이 유리수라는 단어 자체가 나눗셈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거지. 여기까지 끊어서 중1, 여기까지 끊어서 중2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서 분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배우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 들어있는데 정수가 표현이 불가능한 숫자만 분수로 쓰자는 의미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방금 그런 숫자는 유리수로 계산이 안 되더라라는 걸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말하냐면 무리수라는 숫자라고 해서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얘네를 합쳐서 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까지야. 알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래서 저 R은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리얼의 첫 글자 R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숫자의 체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로 표현하기 힘든 것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죠? 약속을 그렇게 한 거야. 그거를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야기했었냐면 유리수에서 분수에서 소수를 만들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배웠죠. 근데 이 무한소수는 항상 어떻다더라? 순환한다더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수를 우리가 공부해봤는데 이 무리수는 순환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규칙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니네는 파이가 3.14 어쩌고라는 거 배웠잖아. 그죠? 3.14 그 뒤에 쭉 규칙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리수도 파이도 대표적인 무리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 공부를 해보니까 순환하지 않아.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였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한소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소수는 무리수도 있지만 유리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한소수는 무리수도 있는데 유리수도 있어서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책에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무리수를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졸리면 서서 들어. 알겠지? 졸리면 서서 들어. 이게 듣는 연습을 해야 돼. 니네가 듣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말만 하면 졸린 거거든? 자, 그러면 무리수를 표현해 봅시다.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해보죠.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1부터 해야지.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거,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6이 되는 거, 7이 되는 거, 8이 되는 거, 9가 많겠죠?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앞으로 루트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루트는 영어로 요건데 기호가 이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 뜻이 뭐냐면 제곱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제곱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 되는 거 뭐 있어요? 1. 또?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x 값은 요렇게 쓸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합쳐서 쓸 거예요. 괜찮습니까? 위에는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호를 보면 이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합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항상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제곱을 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쓴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뜻이 뭐냐면 제곱을 하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루트 2가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리수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리수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4분의 1이 그래서 얼만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우리 표현하기 힘들어요. 4분의 1이 정확하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뭐 피자를 4조각 쪼개서 그 중에 하나? 그럼 피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애매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작은 피자를 4조각으로 쪼갠 거랑 큰 피자를 4조각으로 쪼갠 거랑은 같은 건가? 이것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상황마다 4분의 1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죠? 근데 4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쓰잖아요. 그죠? 여기 그것처럼 루트 2도 정확하게 이거는 유리수로 얼마야 라고 표현은 못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루트 2라고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로 따로따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될 거예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거예요.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인데 뭐 정확하게는 뭐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호로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건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면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루트 6이라는 애는 제곱을 했을 때 6이 되는 숫자예요. 맞습니까? 루트 3이라는 애는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애야. 됐죠? 누가 더 커? 루트 6이랑 루트 3. 얘는 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숫자고 얘는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숫자야. 얘가 더 크겠죠? 다시 한 번 더. 어떤 A라는 숫자는 제곱을 했을 때 25가 되고 B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100대인데 A와 B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B가 크겠지.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제곱을 했을 때 나온 숫자끼리 비교를 했는데 제곱을 했을 때 더 크다면 원래 숫자도 더 컸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더 큰 거야. 이 말 어려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래 숫자가 크니까 제곱을 해도 큰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의 체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나 이런 숫자의 체계에서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6이랑 3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당연하잖아. 근데 루트 6이랑 루트 3이랑 비교했는데 루트 3이 더 크면 우리는 이상하게 느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수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새로운 수를 만들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루트 6이랑 루트 3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6이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뭐 그냥 6이랑 3이랑 비교하면 얘가 3만큼 더 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잖아. 그지? 근데 위에 거는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6도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루트 3도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 있죠. 중간중간에 보면 이쁘잖아, 이런 건?
이쁘잖아. 예를 들어서 루트라는 기호를 쓰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제곱을 했을 때 자연수로 이쁘게 떨어지는 이런 숫자들이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제곱수라고 할 겁니다. 1, 4, 9 이런 숫자들이 제곱수예요. 그럼 이 다음 있는 제곱수는 뭐야? 이 다음 있는 숫자 9 다음에는 9는 3의 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고 1은 1의 제곱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얼마? 16일 거고 그 다음에는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 거 25. 25는 뭐의 제곱입니까? 5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은 36. 그 다음에는 49. 그 다음에는 64. 그 다음에는 81. 그 다음에는 이런 숫자들이 제곱수가 될 거고 무리수의 대충 얼마쯤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6은 여기 있지. 제곱했을 때 6 되는 거잖아. 제곱을 했을 때 4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긴 하겠죠. 맞습니까? 제곱을 했을 때 9가 되는 것보다 좀 작겠지.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게 2지. 제곱을 했을 때 9가 되는 게 3이지. 그럼 제곱을 했을 때 6이 되는 건 2점 얼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 점 얼마는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2점 얼마다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돼요? 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얘를 보고 얘는 2점 얼마야 이렇게. 이 점 얼마가 중요해. 알겠지? 이거 표현 못하니까 그냥 물결로 쳐도 돼. 알겠지? 뭐 점점점을 해도 좋고. 근데 이거를 점 얼마라는 걸 말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5, 6, 7, 8은 다 2점. 다 2점 얼마지. 그러면은 9랑 16 사이에 있는 건 3점 얼마예요? 그렇겠죠? 괜찮습니까? 3을 제곱하면 9야. 4를 제곱하면 16이야. 근데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3이 된대. 그럼 x를 우리는 양수라고 이야기한다면 루트 13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네. 괜찮습니까? 그럼 루트 13은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것보다는 좀 클 거고 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것보다는 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x라는 숫자는 3보다는 큰 건 확실한데 4보다 작은 것도 확실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쯤이라고 이야기해? 3점 얼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 얼마가 중요해. 점 얼마. 이걸 말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3 뭐 이렇게 말해. 점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돼. 이 점 얼마가 뭔데 그러면 표현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돼. 이 말 알아듣겠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루트 42.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점. 이거 6점 얼마.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6을 제곱하면 36이니까 쟤는 제곱하면 42가 되는 숫자라서 제곱하면 36이 되는 숫자보다는 좀 클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7을 제곱하면 49잖아. 근데 쟤는 제곱을 하면 42가 되는 거니까 7보다는 작은 게 확실한 거지. 그래서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으니까 얘를 6점 얼마라고 말하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음 우리는 양수와 음수를 배웠습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양수와 음수를 배웠어요. 여기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거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것도 한 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를 앞으로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연수라는 거 나오고 나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정수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양은 0보다 큰 거, 음은 0보다 작은 거 구별하기 좋잖아.
그 여기서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양수를 뜻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건 음수를 뜻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2의 제곱근. 옆에다 써야 되겠다. 2의 제곱근 하고 제곱근 2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제곱근이라는 글자는 루트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알겠죠?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루트를 한국말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루트를 한국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루트야, 루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루트 2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식이야, 식. 식. 표현의 뜻이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된다. 라는 이 문장을 간단하게 쓴 겁니다. 됐죠? 됐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4의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숫자인가? 이거 숫자 아니에요. 이거 식이야, 식.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4 곱하기 2분의 1 이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요런 문장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 숫자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이야기한 거고 얘는 그냥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얘는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이 두 개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이 자리 이 자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깔끔한 유리수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깔끔한 유리수. 깔끔한 유리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곱근 2분의 1의 6제곱 뭐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깔끔하게 바꿔놓고 푸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자리는 항상 숫자가 이뻐야 해요. 알겠습니까? 깔끔해야 돼요. 깔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야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은 니네가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꼭 바꿔서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애가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2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2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알겠습니까? 그 중에 플러스 루트 2는 2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면서 갈까요? 책 봅시다. 자, 1번.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뭐 있어요? 또 마이너스 3.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 있는 겁니다. 몰라. 이 몇 쪽이야? 8쪽? 자, 그 다음에 x를 제곱했을 때 25가 된대. 그럼 5랑 마이너스 5. 0의 제곱근은 0. 0밖에 없겠지. 제곱했을 때 0 되는 건. 그래서 얘도 좀 특이하죠.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곱했을 때 뭐 1이 되는 거 두 개 있고. 왜? 왜 유형편만 갖고 왔어? 개념편 어쨌어? 책이 두 권이잖아요. 안에. 개념편 어쨌어요? 뜯어갖고 어쨌어? 안 뜯었다고? 유형편만 산 거야? 어떻게 유형편만 파나? 모르겠어요. 저 그냥 있는 거 사왔는데. 그러니까 유형편만 따로 파나? 제대로 안 봤니? 왜 유형편만 샀지? 책이 두 권이에요. 개념편이랑 유형편이랑. 잠깐만. 좀 이따 프린트 나오면은 프린트 갖고 와서 합시다. 자,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곱근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0만 특별하게 한 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음수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숫자는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사실은 있어 이러면서.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것도 배울 예정이에요. 이거를 복소수라고 할 건데 지금은 안 배운다. 얘는 숫자로 표현, 이거는 수가 아닌 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개념 같은 거야. 정확한 수가 된, 게 수긴 수인데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리얼 넘버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데, 됐죠? 실수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데 얘는 확인이 불가능한 숫자예요. 가설 같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자라는 그냥 약속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하면 음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음수 안 돼. 이해되죠? 잘 기억하세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는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 0이 되는 상황. 제곱했을 때 0 되는 건 0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개다 이거죠. 얘만.
알겠죠? 제곱근은 보통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 게 패턴인데 0만 한 개 나온다 이겁니다. 얘는 특별하잖아. 따로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두 개씩이에요. 딴 건 다 2개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1-1번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 또 이렇게 2개라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제곱했을 때 0.36 되는 건 뭐 있을까요? 0.6이랑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 없다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고 글을 써야 돼. 없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뭐가 헷갈려? 딱 깔끔하게 정해줬잖아.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식이야, 식. 알겠죠?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자리에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항상 양수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쭉 넘어갑시다.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답이 있나요? 고등학교 가면 배우죠, 새로. 자, 필수 문제 3번 봅시다. 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1의 양의 제곱근.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11이 되는 건 2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양의 제곱 근데 그 중에 양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루트 11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럼 여기 그냥 13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곱을 했을 때 13이 되는 걸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그래서 우리는 그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거다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얘는 외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식이야, 식. 숫자 아니야. 네.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0.5의 음의 제곱근 얼마입니까? 0.5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0.5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0.5가 되는 걸 니네가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없거든. 3번에 2번 분수 어떻게 해요? 그냥 분수로 쓰면 돼, 루트 안에. 루트를 좀, 다시. 자, 루트라는 기호를 크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어렵나요? 요 표현? 할 수 있겠어요? 제곱근 14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뭘 뜻한다고? 그냥 루트를 뜻한다고. 그래서 얘는 루트 13이라고. 얘는 그냥 수예요, 수. 아까 전에 구별하라고 했잖아. 얘는 수야. 얘는 정확하게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면 돼. 알겠지? 이거 구별하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별만 하면 돼요. 다음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 4번 별표 한번 해보죠. 4번. 이번 주 주말에 테스트를 합니다. 숙제 검사도 주말이란다. 금요일 날 숙제 검사도 할 거고 테스트도 볼 거예요. 못하면 집에 못 가요. 알겠죠? 당연하지. 배운 거. 내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위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밑에 걸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알겠죠? 쉬운 문제나 풀 수 있어. 위에 거 보면서 푸는 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표현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 표현이 이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내가 이거 구별하라고 했지. 왜 안 이쁘다고? 식이라서. 아니. 아니에요? 아까 전에 여기 써줬잖아. 빨간색으로. 뭐라고? 왜 안 이쁘다고 이거?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뭐여야 된다고? 유리수여야 된다고. 그냥 유리수야? 깔끔한 유리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어려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힘드나? 유리수란 단어가 어려워요? 깔끔하다는 말이 어려워요? 깔끔한. 어. 이게 깔끔해요? 이게 깔끔해요? 64분의 1. 이게 훨씬 깔끔한 거지. 이건 니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다 바꾸라고 했잖아, 내가. 네.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네. 어. 자, 그래서 루트 16이라는 모양은 이쁜 모양이 아닌 거야. 네. 니네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자, 루트 16은 뜻이 뭡니까? 루트라는 뜻이 뭐라고? 다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제곱하면 이게 루트의 뜻이에요. 16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제 위에 나와, 위에서는 이렇게 안 써주잖아. 이게 니네가 못 풀어요, 위에 걸 보면. 알겠죠? 그럼 제곱했을 때 16 되는 거니까 뭐야? 이거 4야.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 더. 16의 제곱근. 이렇게 식을 쓰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뜻이 뭐라고? 어떤 수를 제곱하면 16이 된다. 거의 같은 표현이지 않니?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서 2개 나온다고 했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루트 16은 여기에서 둘 중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루트 16이 둘 다를 뜻한다고? 아이, 루트 16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해봐. 양수. 당연히 얘를 뜻하는 거 아닐까? 어? 네. 알아들어요? 네. 아, 뭐야. 글자를 읽어보니까 똑같네.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나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차이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차이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애인데 그 중에 양수를 뜻하는 거니까 양의 제곱근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뜻하는 거예요. 여튼저튼 루트 16은 4야. 여기까지 괜찮아? 루트 16 보고 16이 되는 건 플러스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는데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얘는 4야. 알겠지? 루트 16은 4야. 그러면 4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이거를 니네가 4로 바꿀 수만 있으면 4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4의 음의 제곱근. 그럼 4의 제곱근은 뭐가 있습니까?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이니까 이 자리에 4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음의 제곱근이래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인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영상을 앞으로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알겠죠?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9의 제곱이 이뻐 안 이뻐?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깔끔한 유리수가 아니니까. 깔끔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깔끔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깔끔한 유리수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 표현이 가능해.
이거 니네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9의 제곱은 얼마야? 그래서 문제는 81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81의 제곱근은 뭐 있습니까? 9랑 마이너스 9랑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b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는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중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자, 계산해봐 하는 문제가 엄청 많다고. 거의 다 그래.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는 자,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니네가 하고 싶은데 계산을 할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해요. 생각을 안 하고 계산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자, x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 뭡니까? 한 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그냥 쓰면 돼. 왜냐하면 제곱을 했을 때 17이 되는 숫자가 유리수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 갖고 저걸 막 계산하려고 한단다니까 실제로. 4를 제곱하면 16인데 4보다 조금 큰가? 이러고 있다고. 4.1인가? 4.2인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제곱을 했을 때 17이 되는 숫자는 유리수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 17이라고 쓰면 돼. 이 말 이해됩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자, 11페이지 별표. 위에 별표 쳐놔. 개중요 쓰세요. 개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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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쓰세요. 존나. 네. 존나도 쓰고, 개도 쓰고, 그 다음 또 뭐 있냐? 초, 울트라, 슈퍼, 메가. 너무 옛날. 그럼 뭐, 또 뭐 있어? 또 뭐 써야 돼? 요즘은 다 존나 쓰지 않아요? 존나만? 그럼 존나 중요. 이렇게 쓰세요. 그 뒷페이지도 12쪽도 똑같아. 12페이지도 똑같아. 11페이지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머리가 나쁘면 1년이 지나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나 이거 2년이 지나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르는 애가 있어. 저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네. 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이스. 자, 먼저 루트 7이야.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을 하면. 네? 제곱하면 뭐 된다고? 7. 제곱하면 7이 되는 양수겠죠? 네.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썼어. 그럼 얘는 제곱하면 7이 되는 음수겠죠?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7의 양의 제곱근. 얘는 7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49가 되는데. 다시 이거 읽어보세요. 제곱하면 7이 되는 양식. 제곱하면 49가 되는. 다시 내가 지금 뭐 해줬지? 제곱해줬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7이 7이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루트 7의 뜻이 제곱하면 7 된다며. 그럼 제곱을 해줬어. 그럼 7이 돼야지. 힘들어요? 힘들진 않은데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뭐 있어? 짜증나요 그냥. 이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어려워할 만한 부위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는 애들은 쪽팔려서 이걸 모른다는 걸 숨겨요. 누구나 다 알거든. 근데 숨기는 학생이 분명히 생긴다. 니네 친구 중에 분명히 그런 애가 나타날 거다, 조만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야. 이 숫자가 제곱하면 7 된다고 했으니까 제곱해줬으면 7이 돼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마이너스 7? 다시. 아, 7, 7, 7. 이거 7이야, 7. 7이야. 복잡한 거 아니야. 어려워요, 이거?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4a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마이너스 2도 제곱이 붙고 a도 제곱이 붙는다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곱을 여기에 동시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a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a의 제곱이에요. 이것도 똑같아. 원래는 이거지. 마이너스 1도 제곱을 받고 a도 제곱을 받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a의 제곱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 루트 7도 숫자란 말이야. 숫자. 수야. 우리가 새로 만든 수야. 근데 이상하게 만든 수가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계산 법칙을 그대로 만족하는 수를 새로 만든 거야. 근데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계산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기호가 들어간 건 계산이 그냥 되지 않아. 그래서 분수도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고, 맞습니까? 소수도 소수점 자리를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도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7이어가지고 여기에 제곱 따로 붙는 거 아닐까? 괜찮니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여기 마이너스 a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1에도 제곱이 받고 a에도 제곱이 받는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 제곱받고 루트 7이 제곱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루트 7을 제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 받아들일만 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요거는 이제 이해됐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곱을 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루트 a. a는 얼마인지 몰라.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래, a가 된다. 힘듭니까 이거? 죽을 것 같아요? 할만하죠 이거?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구별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시. 위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고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의 2 곱하기 2야. 알아들어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이 지금 내가 쓴 요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힘들어? 이걸 몰랐던 거야? 이제는 알아야 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워서 끝난 거야. 지금은 알아야 된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더 설명이 안 돼. 이게 다야. 요거를 보고 요렇게 받아들이세요가 끝이거든. 왜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건. 알겠지? 알겠지? 이 제곱이 여기에만 붙어 있는 거야. 내가 통째로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고. 이게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이 제곱이 왜 마이너스에 안 붙어요 하면 위에 걸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위에 걸 보면 마이너스에도 제곱이 붙도록 식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얘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곱했을 때 7이 되는데 음수라고 했죠. 그럼 제곱을 해줬어. 그럼 얼마야, 이거? 7인데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하고를 구별하자 이겁니다. 네. 알겠죠? 이거 얼마라고요, 다시? 마이너스 7. 7. 7이라고요. 이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이라고. 이거 구별하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는 무리수로 설명한 것밖에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를 만들 때 애초에 이상한 숫자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개념을 그대로 만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너 왜 이제 오냐? 그러니까 왜 이제 와? 일단 앉아. 몇 시 반 안 자는데?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시간표 바뀐다고 너 영어 시간에 어제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어제 5시에 수업 다 같이 한 거 아니야? 2시간? 안 그래졌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 수학이 그렇다고 말해주시는데요. 아니 영어 2시간 안 했어? 네. 영어 2시간 안 했어요. 그럼 어제 영어 몇 시간 했어? 그냥 10시 반까지 정상 수업하다가 어제? 네 정상 수업하고 그 시험 테스트 보고 왔어요. 시험 볼 애들은 시험 다 못 본 애들은 보고. 내가 문자로 니네 시간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안 해주세요. 저 문자로 그 책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시간표 바뀐다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랬어요? 아 몰라. 일단 이야기는 했으니까. 5시. 니네 앞으로 다 통합해서 같이 5시에 한다고 했잖아. 용환이랑 인성이랑 놀고 있던데 아까. 냅둬. 네. 저도 전화해서 내가 전화했는데 10번 됐어. 냅둬. 아까 전화 받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책 11쪽에 네. 이게 존나 중요한 거예요. 필수 문제 5번 요 6개를 한번 해봅시다. 빨리. 아 그럼 7시에 집 가는 거예요? 어. 못하면 더 남길 거야. 2시간이 아니라 더 시킬 거야. 그건 좀. 왜? 더 해야지. 저밤 약속 있어요 엄마랑. 응? 아니 못하는데 무슨 약속이야. 그냥 학원에 붙잡혀 있어야지. 오 번 다 했어요. 뭐 대단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네. 자, 1번 얼마예요? 7. 2번은 0.8. 4번은 마이너스 10. 4번. 9. 아, 3. 왜? 루트 얼마야? 루트 9지? 그래서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거니까 3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11. 얘 11이에요. 왜냐하면 루트 121이잖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네. 근데 121이 11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11. 괜찮니, 여기까지? 네. 자, 다시 3번하고 6번. 3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이고 5번, 6번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제곱을 내가 설명을 안 했지. 그죠? 이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안에 있는 제곱을 이해하는 게 밖에 있는 제곱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루트 뭐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야 이거는 루트 9니까 3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네. 앞으로 요렇게 넘어가는 계산은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A 내가 이렇게 A라고 썼어. 이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몰라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여기 루트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우고 나서 새로운 숫자를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이쁘게 자연수만 있다거나 정수가 있다거나 유리수가 있다거나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훨씬 더 복잡하게 공부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숫자와 문자가 막 섞여 있는 애 그런 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잖아. 그럼 당연히 무리수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우고 나서 거기서도 문자가 막 섞여 있는 애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깔끔하게 일반화할 수 없나를 생각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일반화를 할 거냐. 자, 루트 5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보세요. 루트 7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 루트 6의 제곱 할까? 아니, 뭐 좀 더 쉬운 걸로 10의 제곱, 어? 10 루트 10. 자, 이거 중간 과정을 지우고 처음과 끝만 보세요. 처음과 끝만 보면 어때? 말이 안 돼요. 어떤 게? 5제곱, 루트 5제곱이랑 루트 마이너스 5제곱이 같다는 어. 위에 거는 변화가 없죠. 그죠? 위에 거는 변화가 없죠. 근데 밑에 거는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밑에는? 양수가 양수가 돼요 라는 생각을 지우려고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양수가 돼요 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이제. 알겠죠? 양수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안 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수가 돼요의 그 양수가 플러스를 뜻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A라고 쓰여져 있으면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지. 그지? 그런 상태일 때 양수가 돼요라고 하면 어떤 변화를 줄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숫자니까 이쁘게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되는데 문자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못 없애잖아. A가 음수라고 해도. 맞니? A가 음수인데 얘는 부호가 없어. 마이너스를 못 없앤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부호 바꾸기예요. 마이너스 A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바꾸는 거의 가장 쉬운 방식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음수에다가 부호를 바꾸는 방법도 이걸 떼는 게 아니라 앞에다 마이너스를 또 붙이면 부호가 또 바뀌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부호를 바꾸는 방법은 그 수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새로 붙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붙여주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a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a로 나오는 거는 a가 양수일 때 예를 들면 루트 5의 제곱 이런 거일 때 자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건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 앞에 새로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를 딱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뭐 음수가 양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때부터 힘든 거야. 헷갈려. 자, 얘는 앞으로 그대로 라는 단어로 외우세요. 그 다음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라고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음수가 양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루트 25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제. 알겠죠? 마이너스 그렇지. 이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얘 음수네? 이러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요, 이제. 무조건. 알겠죠? 이렇게 안 하면 힘들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5예요, 5. 그 다음에 루트 7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양수네?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루트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루트 뜻이 뭡니까? 제곱하면이라는 뜻이죠. 제곱하면. 근데 여기 제곱이 안에 들어있지. 그래서 이만큼이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 배웠잖아. 그래서 A가 양수면은 A가 음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7 하면 7인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7 하면 7이라며. 맞습니까?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7이 7인 이유가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이야기.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학년은 아직 제대로 된 수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은 절대값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 2학년에 절대값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1학년들이 처음 이제 정수 갓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 절대값 가지고 뭐 어렵게 설명을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1학년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니네는 이제 3학년이고 1학년 때 2학년 때 충분히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와 음수일 때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거나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밖에 있는 제곱은 뭐야? 뜻이 제곱하면 A가 된다며. 제곱해줬지? 그러니까 A. 됐습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안에 있는 애랑 밖에 있는 애랑. 내가 이거를 왜 계속 구별하라고 하냐면 이거 진짜로 힘들어요. 섞여서 나오니까. 알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6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이거 절대값이네. 그리고 음수네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이만큼. 근데 그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굳이 식으로 남길 생각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바로 써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를 니네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괜찮니?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해서 여기를 깔끔하게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렇게 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6-1번. 괜히 어려워 보이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에 요거. 안에 제곱이 있지? 그럼 이거 절대값이라고 니네가 판단을 하고, 이거 양수잖아.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고?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이 단어가 중요해. 그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12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음수네. 어떻게 한다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누기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됐죠? 그럼 이거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얘 얼마야? 0.8. 얘 얼마야? 요렇게 하면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 빼기 아닙니다. 마이너스 0.8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얘가 들고 다니는 부호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거 계산을 할 때 얘 같이 계산해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절대로 부호를 생략하지 마시고 부호를 계속 써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럼 뒤로 갑시다. 이제 초 어려운 건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걸 잘 받아들였다면 이게 진짜 쉽습니다. 자, 안에 제곱이 있죠? x가 0보다 크대. 그럼 2x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어떻게 쓰라고? 그대로. 얼마? 2x.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다시. 그럼 x가 0보다 작대. 2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됐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그 뭐야? 아니야. 마이너스 2x. 네 맘대로 마이너스 2개 붙이면 안 돼.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는 거야. 2x가 있는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니네가 막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음수네?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해놓고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대. 내가 a라고 써놨어. a는 음수인데 왜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친절하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라는 걸 설명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없는 거를 지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x가 있는데 그냥 2x 자체가 음수였던 거야.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돼. 여기까지 알아듣죠? 자, 그럼 마이너스 2x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는 양수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좀 껄끄럽긴 하거든? 괜히 좀 어색해. 하지만 그냥 이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7-1번에 요거. 자,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아. 마이너스 11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는 어떻게 쓰라고? 그냥 그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니까. 양수는 그대로 손대지 마. 그대로 뭐야?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대로가 중요해. 그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해. 음수가 양수가 되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자, 여기 다시. 자, a가 0보다 작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면 어떻게 나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7a인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어렵거든? 이게 진짜로 어려워. 내가 써주니까 니네가 답을 따라 썼는데 이거 혼자 생각하려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필수 문제 내가 하나만 설명하지 뭐. 안 해. 설명 안 해. 필수 문제 8번에 1번, 2번 해보세요. 생각해. 필수 문제 8번에 1번, 2번. 이거 몇 쪽이야? 12쪽. 내가 이거 장담컨대 그 뭐 중3 걸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 부분을 잘하는 친구 많지 않아요. 이 부분 다 어렵다 그래. 다 어렵다 그래.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니네가 한 방에 이해를 잘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면 잘하는 거야. 알겠지? 애들 되게 힘들어해. 전 잘하나 봐요. 그런가 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생각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야. 그런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막 머릿속에 생각해. 어떤 거 있어? 영 같은 거 넣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마이너스 0.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딱 0이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이게 0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0보다 커질 거란 말이야. 이게 대부분 힘들어 한다고. 다시 머릿속에 생각을 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 뭐 0을 생각하든 1을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런 숫자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가정만 해라. 실제로 넣지 말고. 알겠어?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겠냐 음수가 되겠냐 생각하는 건 쉽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양수가 돼 음수가 돼? x에다 0을 대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1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3을 대입한다 생각해. 그럼 x 플러스 1이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x에다가 이런 숫자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x 플러스 1이 음수가 되겠냐 이거지?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양수면 어떻게 쓰라고?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대로. 양수면 그대로. 딴 생각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준 대로만 풀어야 돼 이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풀어도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그대로라는 단어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올해 중3 내내 이해 못할 거고 중3 내내 이해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또 나오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해 못해. 지금 이해해야 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알겠지? 자, 다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x 값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을 막 대입한다고 생각해. 그럼 대입을 했을 때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겠냐 음수가 되겠냐 이거야. 뭐야? 음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된다고 생각 못하면 안 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루트랑 제곱은 손 안 대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x 플러스 1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제곱하면 안 돼. 알겠지? 다시.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이 제곱 손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 플러스 1이 음수다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앞에 뭐 붙이라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 진짜로 잘 못해. 그러니까 니네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남들도 못하는데 나도 못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어려워. 이딴 소리도 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대로 쓴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쓴다. 이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할 수 있어. 괜찮지? 그래서 12쪽까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바닥 아니냐? 네 바닥?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서 주말에 숙제 검사는 주말이요? 금요일에 숙제 검사는 안 하는 걸로. 18쪽? 18쪽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숙제 검사를 18쪽까지 하고 테스트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푸세요. 시작. 뭐가 아니오야? 얼마 안 되잖아. 너무 많은데요. 뭐가 많아? 너무 많아요. 안 많아.